현재 시간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게 베스트 선택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상엽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전문가님들의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100% 적중률을 너무나 이제 좋아가지고 네. 약간의 장치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어떠세요? 뭐 여러 개 만들어 보십시오. 자신감 좋습니다. 오늘 이 이사님의 자신감과 함께 한번 10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이 오후장에 변동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도할까요? 들고 갈까요? 뭐 HLB도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 등도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대원전선 상승 테마 보입니다. 이 전선주들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무조건 꾸준히 들고 가야 되나 봐요. 조정받다가도 또 알게 모르게 다시 또 다 같이 올라주고 있고.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인해 오르는 걸까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뉴스가 없는데도 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반증이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참 덥습니다. 네, 폭염수혜주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마이크론 또 이제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할 텐데 7월 중순이 아니고 지금부터 실적 관련 기대감 있는 섹터는 관심이 필요한데 바로 이쪽이 이제 뭐 이 부분 지금 관련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그 이제 초고화 변압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수주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원전선이 미국 여러 또 전력청에 또 샘플을 제공해서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관련된 또 긍정적 소식이 또 들려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6월 달에 좀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중요한 가격이 3,400원이었거든요. 근데 3,400원에서 그냥 외바닥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3,400원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서 지금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과 이렇게 바닥 다진 모습을 살펴보면은 끼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당장 내일 조금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이번 여름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오늘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이슈처럼 주가가 반응을 해줘요.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장대 양봉을 기록한 전선주들이 많은데 들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 역시도 약간 시장이 좀 주춤할 때 안전처로 사람들이 매수한다라고 보고 다시 또 차익 실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될까요? 최근에 이렇게 크게 올라올 때 보면 굉장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살 걸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대장주 내에 손꼽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원전선 더 들고 가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LS전선, 구리 대원전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HLB 장중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전환사채 이야기 하기 전에 주가 끌어놓고 부양시켜놓고 그러고 전환사채 물량 나오고 갑자기 또 주가가 밀린다. 이거 괜히 개인 투자자분들만 여기 휩쓸려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많은 의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의 주가 변동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참 HLB 참 변동성이 큽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수의 분들이 더 갈 거라고 봤을 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예측이 아니고 이제 대응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제 거래량도 터졌고 급등도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이와 같은 또 이제 뭐 330억 규모의 CB 발행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말 힘들다. 뭐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거 그래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다음 달 초에 또 FDA랑 또 이제 리보세라님 허가 관련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회사에서 CB 발행 계획이 있었다면 오늘 좀 주가 하락은 정말 아프긴 하지만 FDA 관련된 미팅 이후에 어쩌면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CB 발행 뉴스가 나오면서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어차피 12 발행 계획이 있었어. 우리 잘 몰랐지만 12 발행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 FDA 미팅 전에 한번 먼저 매를 맞는 게 오히려 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7월 초에 미팅 그 관련돼서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오늘 하락이 좀 크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또 매수하려는 분들도 7월 초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LB 변동성이 큽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장 마감할 때만 해도 나름 코스닥 시장 안에서 선전하면서 체면을 차리게 해주고 네.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오늘은 반대거든요. 그럼 여기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좀 세기 때문에 네. 뭐 오늘의 하락에 오늘의 저점이 뭐 최근 저점일 거다라고 이제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한 2, 3일 내에 저점이 뭐 단기간 내에 저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7월 초에 FDA 미팅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2, 3일 내에 좀 저점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좀 두고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HLB 앞으로 또다시 반등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그 의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만나보시죠. 이슈 부각되고 있는 데브 시스터즈인데 제가 미쳐 있었던 게임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랑 애니팡 그다음에 쿠키런이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인 네. 네네. 근데 약간 뭔가 좀 간단하잖아요. 네. 예,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네. 퀘스트하는 그런 게임들이잖아요. 근데 이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이 이번에 또 흥행을 몰이하면서 네.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참 단순한 게 오랫동안 좀 인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주에서 신작 출시는 굉장히 중요한데 뭐 미국, 한국 또 캐나다 등에서 또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좀 강한 주가 상승 배경인 것 같은데 데브 시스터즈는 최근에 바닥이 1월 18일이었거든요. 근데 바닥 찍고 바로 다음 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어제까지 꾸준히 좀 개인만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지속적인 누적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1월 19일부터 외국인이 한 98억 원, 기관이 17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좀 적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게임주 힘든 가운데서 바닥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해왔고 수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만 놓고 보면은 좀 사실 좀 많이 티가 났었다. 네. 기관이 관심을 너무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출시한 뭐 이제 모메타 이것뿐만 아니고요. 올해 중에 또 크래퍼톤이랑 인도 진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올해 실적도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죠. 3년 만에. 그리고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오븐 스매시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공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흑전 또 이제 출시 기대감도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급등한 거는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진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다. 그럼 그 의견인데 네. 최근에 게임주가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요. 물론 오늘 NC소프트는 좀 약세를 기록하고 네네. 있긴 한데 게임주 안에서도 뭔가 이슈가 나오거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다시 좀 우상향하는 패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전고점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요. 네, 저도 동의를 하고 네. 대신에 게임주가 정말 많은데 정말 볼 종목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수급과 실적을 감안하고 신작 출시 기대감까지 하면은 네. 그래서 뭐 많아야 한 4-5개 정도? 그러면 그 중에서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별해서 본다고 하면은 게임주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그 중에 NC소프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2차 전지 안에서 사실 다 안 갔는데 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살짝 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쉼 이후에, 조정 이후에 시동 걸 수 있을지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최근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최근
최근에 조정 이후에 좀 더 쉴 수도 있는 그런 차트였는데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몇 섹터의 몇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 배터리 기업 중에 이노빅스라고 있는데 또 30% 넘게 상승한 게 또 부각받았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XR 기기 또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으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쪽이나 또 뭐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워치 등 사용 범위가 좀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대주전자재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뭐 20만 원 얘기도 좀 했었는데, 왜냐면은 2021년에 제가 직접 본사도 방문해서 탐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무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이제 물어봤죠. 어느 정도 보시냐 전무님. 다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무님이 말씀하시길래 한 3년 후에 한 시가총액 3조. 그러면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기차 캐즘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와 같은 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정말 3조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16만 원대만 강하게 돌파하면은 뭐 추가 상승 가능,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대주전자재료 여기서도 그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종목 DIC입니다. 거래가 오늘 크게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 리비안 폭등에 네. 수혜주로 꼽히고 있어요. 네. DIC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이제 대표이사의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어떤 인터뷰가 있었죠? 좋은 얘기였습니다. 신사업도 우리가 많이 준비 중에 있고, 네. 전기차 부품으로만 보지 말라. 그래서 올해부터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신사업 관련돼서는 뭐 폐플라스틱을 이제 뭐 분해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거, 또 로봇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도 좀 기대감이 큰데,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공장 뭐 켄터키 쪽에 그 이제 올해 당장 연간 매출이 잡히진 않겠지만 연간 매출 미국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한 1,300억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제 10월부터 조지아 이제 공장을 가동 이제 조기 양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차 부품 쪽에서도 살펴보면은 해외 모멘텀, 해외 양산을 하는 이제 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과도 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윗꼬리 다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윗꼬리가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DIC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 조금은 더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수상한 종목은 모두 다 고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5개는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선 스톱이고요. 시노팩스도 스톱, 나머지 8개 종목은 고 의견이에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DIC. DIC를 베스트 종목으로 해주셨어요. 그만큼 앞으로 신성장이라던가 새로운 동력에 대해 거는 뭔가 뉴라는 거에 점수를 많이 주신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 부품이 좀 이렇게 장기적인 큰 그림,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이게 또 먼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뭐 올해부터도 뭐 관련돼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폐플라스틱 이제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올해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공장 양산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고 또 올해 내에 또 이제 시생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기업, 그러니까 LG화학이나 SK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도 이쪽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아까 미국 공장으로 인해서 한 1,300억 연간 매출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이제 조 단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미국 공장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차 부품, 이게 친환경차, 뭐 전기나 수소차도 미리 좀 준비해 놨다, 그런 것도 내용을 제가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로봇 쪽에도 이제 신사업으로 관심 많다고 했는데, 이쪽이 또 이제 감속기도 자체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모멘텀이 많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21년부터 7,000원이 굉장히 강한 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7,000원 부근에서 좀 윗꼬리 다는 모습인데, 7,000원만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뭔가 좀 역사적인 좀 새로운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000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C 가격 전략 목표가는요? 네, 일단 목표가는 뭐 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뭐 손절가는 5,500원, 매수가는 뭐 6,200원, 뭐 전후에서 분할 매수 전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10개 종목에 대해서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